네, 안녕하십니까. 땅짓고의 유일한 B급 감성 장기용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집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요, 재건축 불장, 제2판교, 기재부의 농간입니다. 벌써부터 키워드부터 좀 살짝 흥미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10만 구독자는 없나요? 네, 저희가 또 10만 구독자 돌파를 했잖아요. 뭐 저희가 이제 뭐 개편이 되면서 물론 뭐 저도 한 번 거들었다고 저 혼자 이제 잡으신 거 구독이 내려와. 이번 주 집값 동향을 잠깐 살펴볼게요. 부동산 114에 따르면은 저번 주에 서울 지역이 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단지 기대감이 높은 곳들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도봉구가 0.2%, 그리고 노원구가 0.16%, 양천구 0.16%, 또 용산, 뭐 강남 등등 상당히 많이 올랐고, 신도시 지역도 보면은 평촌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지금 0.14, 0.06 뭐 등등 해가지고 일기 신도시들 위주로 이제 리모델링 재건축 이렇게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뭐 신고가 경신도 되게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압구정 뭐 80억 이야기 저희가 저번에 했었었는데, 압구정 지역도 지금 계속 뭐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고, 양천구에서도 지금 목동 13단지가 3월 달에 21억 5천만 원에 또 거래가 됐고, 또 상계주공, 노원구의 상계주공 아파트 쪽 라인들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올라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토지거래 허가제 또 한번 언급했던데. 네네. 그 오세훈 시장도 뭐 자기도 풀 건 풀겠다고 했지만은 갑자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 풀어주기도 전에 갑자기 시장이 막 이상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토지거래 그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해라 지금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압구정이나 지금 뭐 몇몇 군데 제가 취재를 가보니까 차라리 그쪽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 뭐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오히려 뭐 80억을 내고 들어온 분들이 뜨내기라고 하기 좀 그럴 것 같은데 그쪽 그 주민분들의 피셜입니다. 뜨내기들 뭐 안 들어와서 좋다. 우리는 이제 우리대로 재건축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 허가가 되면 이제 가격이 동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건축을 진짜 풀어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강남, 압구정 이런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강남 지역을 풀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승폭은 작더라도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그 집값이 많이 뛸 수가 있어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강남 지역이나 이런 용산 이렇게 집값이 많이 뛸 수 있는 지역들을 대폭 풀어주긴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 전후로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오세훈 시장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광진구나 노원구 이쪽을 풀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대폭 풀어주고 강남이나 용산 이쪽은 좀 장기간 안 됐던 곳들, 그런 곳들을 좀 풀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대거 풀어주는 지역은 아마 노원구나 도봉구처럼 상대적으로 낙후했던 지역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강남이나 용산 지역은 정말 주민분들이 농물 막 받아 써가지고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한두 개 단지가 일단 우선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야기를 제가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자문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 재건축이 갑자기 뭐 또 가격이 뛰니까 좀 약간 진정시켜야 된다라는 그 전문가분도 있었지만은 상당수 전문가분들이 아니다, 재건축 계속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저는 들어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이야기 들더라고요. 뭐 피디님 생각하셨을 때 서울에서 아파트 비율이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전국이 지금 기준이 한 62%쯤 되거든요. 비슷할 것 같은데? 비슷할 거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당연히 서울이 대도시니까 아파트 비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비율이 58%밖에 안 돼요. 전국 평균보다 4%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정말 부족하다는 소리고, 인구수가 줄어들고 이런 거와 별개로 가구 수가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엄청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대부분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계속 부족하고 계속 줄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돈 더 주고라도 좀 새치기 할래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갑수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건축 풀어줘야 된다, 이게 지금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갑수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좀 말씀 또 드리게 되는데, 박갑수 전문위원님이 이제 저희 또 5월 1일 날 저희 부동산 트렌드쇼에 또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철도 중심으로 강연을 하시는데,
박갑수 위원님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기사도 나가 있는데 요 밑에 링크가 아마 나갈 거예요. 박갑수 위원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제2 판교가 될 곳들이 있다. 지금 판교 지역이 서울의 그 동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남쪽 그리고 뭐 서북쪽, 동북쪽에 각각의 또 판교가 될 만한 도시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제 고양시에 있는 대곡역 인근 그리고 광명시 그리고 별내 신도시를 꼽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 수도권의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곳이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보니까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GTX 정차 노선이기도 하면서 GTX A 노선. 그렇죠. A 노선, 고양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곡 소사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를 되게 연결하고 모이게 되는 그런 허브 지역이 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LH 사건 때문에 LH 투기 의혹 때문에 지금 긴가민가 해주고 있는데 어차피 광명역이라는 게 지금 경부선 KTX 광명역이 있고 이 광명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이 지금 허브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면은 코스트코 매장이라든지 롯데몰이라든지 이케아 매장이라든지 대형 마트, 대형 물류 단지들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 월판선이라 그러죠. 월곶 판교를 연결하는 월판선 그리고 뭐 신안산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역 일대가 결국 이제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광명 3기 신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광명역은 남쪽에 있고 북쪽으로 보면은 이제 제2경인선 또 결국 뚫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광명역 일대 그리고 3기 신도시 지금 지정된 그 광명 일대가 다시 떠오를 수가 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예전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광명역부터 출발을 해서 북한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을 만들겠다. 계속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광명역 일대가 제2 판교가 또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뭐 GTX B 노선이 뭐 추가되고 그리고 4호선, 8호선 연장선도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 그 옆에 지금 또 왕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내 신도시와 왕숙이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거의 별내 신도시가 왕숙 이상의 또 왕숙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가 또 동북 쪽에 판교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또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뭐 일자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이나 그리고 지금 광명 같은 경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지? 고양시. 뭐 박갑수 위원님이나 뭐 제가 만난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동용지나 상업용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비율을 늘려야 된다. 보면은 지금 광명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원 녹지 비율을 되게 높게 잡았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각각 지금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곳들 보면은 뭐 좌우나 후면으로 산이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뭐 높은 산이 아니라 한 300m, 200m, 300m 그런 산들인데 결국 걔들이 다 녹지거든요. 그러면 신도시에서 충분히 걸어서 그런 녹지 환경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또 도시 안에 녹지를 만든다? 판교 가보셨죠? 판교 가면은 공원이 많이 없거든요, 안에? 근데 판교 사는 분들 중에 우리 녹지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은 판교 또 그 주변으로 되게 많은 그 작은 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충분히 녹지 환경을 누릴 수 있어가지고 녹지에 대한 불만이 없는데 왜 지금 3기 신도시는 뭐 죽어도 많이 늘리지도 못하고 주변에 산도 많은데 괜히 녹지 확보하겠다고 용지를 많이 잡아놨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공업 지역이나 그런 뭐 상업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도시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분양권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도시가 만들어지고 분양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분양권을 샀다가 잠깐만 내가 이쪽에도 새로 신도시를 만드네? 이쪽에도 뭐 도시가 만들어지네? 나는 직장이 여기 더 가까운데? 해서 분양권을 또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2개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분양권만 2개? 그래, 분양권만 2개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세 살고 있다가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샀는데
보니까 여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여기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전에는 이제 이 분양권 2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일시적 2주택자로 봐가지고 그러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줬었는데 지금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다시 유권 해석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취지가 뭐냐면은 이 분양권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바뀌는 건 좋은데 기존에 이제 3년으로 설명을 듣고 준비하시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 지금 1년을 이미 넘어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취득하고 1년이 넘어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지금 유권에서 받게 되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양도세를 엄청 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유권에서 받으신 분들, 유권에서 질의를 했던 분들이 답변서를 보니까 3월달 초까지도 3년으로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기재부랑 국세청에서. 오케이 하고 넘겼는데 그래서 이 3월달이 1년이었대요. 유권에서 받게 되면 이분들은 양도세를 엄청 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지금 또 엄청 화가 많이 나신 상태라 가지고 정부에서 또 어떻게 유권 해석이 될지 4월 내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요소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뭐 올랐던 이야기, 그리고 그렇지만은 재건축은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서울시에 그리고 경기도에 가구 수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비율은 낮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수도권 지역은 결국에 서울과 접근성이 높아지는 지역들을 위주로 진짜 제2의 판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분양권을 만약에 2개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지금 정말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런 뭐 중요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